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조 좋은 게 좋은 거조의 캠퍼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음악대학교 뮤즈홀과 그다음 도서관, 학술정보관 두 가지를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 그다음 모델링, 추가사항, 결론을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저희는 팀 소개 그리고 역할 분담부터 건물 개요까지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경림, 이동익, 이창우, 이재희 4명으로 구성된 팀이고 저희의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는 첫 주자부터 넷째 주자까지 총 건물 및 도면 선정부터 발표용 PPT 제작 이렇게 총 4주 동안 짜임 꽉꽉 채워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저희의 건물 선정 이유입니다. 저희가 캠퍼스 건물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에게 가장 익숙한 건물이 무엇일까 주변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동시에 개성 넘치는 건물이 뭘까 찾아보다가 저희가 캠퍼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BIM 표현 수정과 달성은 이제 LOD 300을 표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는 구조 건축 모델링, 그 다음에 물량 산출, 건축 상세, 구조 모델링, 렌더링, 간섭 체크, 도면화까지 모두 다 완성했습니다. 저희는 서버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일정표랑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서로 공유해가면서 대면 회의까지 마치면서 열심히 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뮤즈홀이랑 그다음 학술정보관 두 개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는 폴더 구성 및 파일 세팅으로 뮤즈홀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 학술정보관은 작업 세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건물은 먼저 한양대학교 에리카에 있는 뮤즈홀 실용음악관을 첫 번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술정보관을 두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둘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은 뮤즈홀 모델링, 그 다음 학술정보관 모델링부터 렌더링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초 파일, 그 다음에 슬래브랑 보, 기둥벽 이렇게 구조 모델링부터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기초 파일은 다음과 같이 6개로 구성을 해서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그 다음 옥상 통합 모델을 저희 건축 모델을 완성을 했습니다. 정면도랑 배면도는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 좌측면도입니다. 저희는 일단 모델링을 마치고 나서 렌더링을 통해서 이렇게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술정보관입니다. 학술정보관에서도 기초 파일, 그 다음에 슬래브랑 보, 그 다음 기둥벽의 구조 모델링을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기초 파일은 4개를 사용해서 기초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학술정보관은 1층, 2층, 3층, 4층, 옥상까지 이렇게 해서 총 5개 층을 작업을 했습니다. 정면도랑 배면도는 다음과 같고요. 우측면도, 좌측면도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학술정보관의 경우에는 도면이 거의 없어서 도면 작업을 저희가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다른 건물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랑 서로 비교해가면서 작업을 했고 옥상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뮤즈홀의 건축벽입니다. 뮤즈홀은 실용음악관입니다. 실용음악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음이 잘 되어야 됐다는 생각에 이제 흡음재를 이용해서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최외부 벽입니다. 최외부 벽은 저희가 마감을 했는데 마감 작업 이후에 징크 판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징크 판넬이 마감벽하고 100m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중간을 공기층으로 두고 하기보다는 먼저 일단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일단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바닥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 바닥도 저희가 정말 많은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멘트 몰탈을 구조재로 하고 마감재는 비닐바닥입니다. 비닐바닥 종류를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비닐바닥 대신에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저렇게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벽도 이제 학술정보관입니다. 학술정보관 건축벽의 경우에는 벽 자체가 되게 두껍게 나와 있어서 마찬가지로 두껍게 작성을 했고요. 마감재는 벽 마감재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건축 바닥은 마찬가지로 재료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 여기도 가장 대표적인 토보 바닥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방음이 잘 되는 바닥재라고 알고 있는 그런 바닥재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철근 배근 했습니다. 저희는 철근 배근을 이제 모든 것에 넣다 보니까 너무 용량이 커지고 그다음 중간중간 많이 힘들어져서, 그래서 2층 즉 뮤즈홀의 2층에만 철근을 배근해 보았습니다. 먼저 보입니다. 보는 다음과 같이 철근을 배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슬래브, 기둥, 벽 이 순서대로 철근을 배근해 보았습니다.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패밀리입니다. 저희가 건물이 아무래도 작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작은 만큼 저희가 조밀조밀하게 패밀리를 다 넣었습니다. 먼저 문 같은 경우에도 문에서 재료 및 마감재가 유리, 문틀, 패널, 장식 마감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치수도 각각 서로 대입을 한 다음에 문도 마찬가지로 각각 다 필요한 만큼 저희가 패밀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입니다. 창문은 미닫이 창이랑 여닫이 창 따로 있는데 저희는 미닫이 창 같은 경우에는 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홈을 파서 홈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미닫이 창도 마찬가지로 다음 여닫이 창입니다. 여닫이 창에는 저희가 이제 징크 판넬에 있는 그 뮤즈홀에서 여닫이 창을 볼 수 있는데, 다음 보는 거랑 같이 저희가 경첩 만들어서 경첩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을 통해서 만들어서 제작했습니다. 창문은 다음과 같이 일일이 다 패밀리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일람표 보시면은 일람표에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전 되게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SS 플로어입니다.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조 발표하실 때 이렇게 생긴 바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걸 직접 만들었고요. 네, 이거 떼어서 보시면은 이 과정에서 저거 SS 플로어를 만들고, 이거 SS 플로어는 좀 특별하게 이제 치수 변경이 싹 다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이 조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파이프 길이 조절까지 모두 가능하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구성 요소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징크 판넬이랑 그다음 외부 벽 사이에 100mm 정도 띄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띄운 것도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브라켓을 직접 만들어서 다 배치를 했습니다. 브라켓을 다 배치를 해서 이제 서로 연결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세부 구성 요소도 마찬가지로 패밀리 작업을 다 해서 각자 필요한 걸 각각 계속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추가 사항입니다. 추가 사항 먼저 저희 물량 산출을 그래서 구조 기초 각각 물량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기둥, 그 다음에 구조 프레임도 각각 다 해봤고요. 됐다 이제. 그 다음에 학술 정보관 아까 이전에는 뮤즈홀 이렇게 각각 구조 프레임 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이제 문이랑 창문도 각각 이렇게 일람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간섭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섭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조금 아쉬웠고요. 뮤즈홀 단면뷰입니다. 저희는 트윈모션이고 나비석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뮤즈홀 단면뷰를 찍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공정 시뮬레이션입니다. 먼저 뮤즈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술 정보관입니다.
네, 저희는 도면화 과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뮤주얼 구조도면 같은 경우에는 1대 100의 축적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리드로 다 직접 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학술정보관도 마찬가지로 학술정보관의 경우에는 축적은 1대 200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리드 다 작성했고 특히 학술정보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트윈모션을 이용해서 저희 건물들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 동영상은 낮밤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트윈모션 직접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의 결론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링크 작업과 공통 작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뮤주얼을 링크 작업을 했고 학술정보관을 공동 작업을 했는데 링크 작업의 장점은 작업할 때 서버 문제로 인한 방해 요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단점은 패밀리가 겹치는 일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링크 작업을 하면서 종종 나중에 합칠 때 조금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동 작업 같은 경우에 링크 결합을 따로 시킬 필요가 없어서 매우 편리했지만 단점은 동기화를 누를 때 로딩 시간이 많이 길거나 아니면 서버에 문제가 있을 때 아예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점과 극복 과정입니다. 학술정보관 도면에 자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리모델링 도면이라 도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많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검색과 다른 건물과 비교하면서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이었습니다. 저희가 건축공학과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토목공학과도 있고 아직 재학 중이고 그래서 렌더링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